거인의 노트. 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기록은 매일 나를 성장시킨다. 대다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과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기록은 지속적으로 나를 성장시킵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과 비지식을 체계화하고 중요 정보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또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잠재력을 기록하고 내 안의 지식을 기록 형태로 외부로 표출합니다. 기록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합니다. 자유롭기 위해 기록하고 잘 정리되어 있는 방을 바로 찾듯이 내 머릿속의 방을 깨끗이 정리해서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맞게 꺼내 쓸 수 있는 생각을 차곡차곡 모아 두어야 합니다. 책을 읽어도 몇 시간만 지나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변화만 변화라 생각하고 그 결과만 얻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나 작은 루틴, 깨달음 같은 작은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큰 변화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메모는 너저분하게 적어둔 것이라고 합니다. 기록은 조각난 글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카이브는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한데 모아 관리하고 필요할 때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꺼내볼 수 있게 하는 장소 또는 기록물입니다. 기록물을 모아둔 지식의 보고입니다. 요즘 같으면 네이버의 메모장이나 또는 구글의 클라우드, 또 원드라이브, 여러 가지 기록물을 저장하는 클라우드도 있습니다. 성장 메커니즘은 1. 생각과 경험을 기록한다. 2. 기록을 보고 다시 생각한다. 또 다시 다른 방식으로 시도한다. 3. 그것을 기록한다. 성장은 기록을 반복하고 또 기록 반복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하거나 계획하기 전에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표가 무엇인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내는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습관이 곧 그 사람이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나 루틴이 있으면 한번 적어 보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양질 전화라는 글이 이 책에 있었습니다. 양질 전화는 양이 많아지면 질적인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도 자주 떠오르고 반복적인 연습과 습관으로 체득된다고 합니다. 저자의 글은 양적으로 많이 읽은 책과 삶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어,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내 안에 많이 쌓인 것을 끄집어내어 요약, 정리, 표현하자고 합니다. 시각화 또 표현이 있겠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양질 전화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질적으로 높아지고 작품이 나오게 되고 성과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양질 전환은 내적 자산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해력, 경험이나 지식을 해석해서 내 안에서 체계화한 것을 이해하고 사고력, 생각을 다양한 방향으로 깊고 넓게 발전시키고 문제 해결력, 나에게 닥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고 추진력,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대인력,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나의 내적 자산입니다. 이것도 끄집어내어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서 기록하고 또 실행해 나간다면 이런 양질 전화가 생기는데 정말 천재는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뛰어난 천재들을 보면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이뤄낸다고 말했듯이 늘 노력을 하며 기록을 해서 결국은 우리 인류에 필요한 발명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의 암브로시아 도서관에서 다빈치의 1119쪽의 코덱스 아클란티쿠스에서 아이디어 스케치도 많이 했고 발명품의 설계도도 많이 만들었고 요리법 등도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살아있을 때 남긴 노트 분량은 약 1만 4천 쪽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1119쪽이 남아 있나 봅니다. 어, 빌 게이츠가 이 다빈치의 책 11쪽인가를 아주 거대한 금액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뉴턴은
편지, 원고, 메모 기록 등의 기록물을 남겼고 2017년에는 뉴턴의 이런 기록물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되었습니다. 또 만류 이런 기록을 함으로써 만류에게 법칙, 또 수학, 과학, 인문학에도 뛰어난 결과를 남겼습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를 통해서 임진왜란을 기록했습니다. 1952년부터 또 1598년까지 7년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임진왜란의 전쟁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일을 도전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작은 욕망, 목표를 실행해 보고 내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병행 전략, 당장 바꿔버리면 내 생활에 또는 내 삶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것과 다른 일에 도전하는 것을 병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기록법은 하지 못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쓰고 어떤 벽을 먼저 뛰어넘을지, 또 스마트법으로 분석하여 실행하여라고 합니다. 또 한 단계적으로 차례로 뛰어넘으라고 합니다. 네, 나다운 삶을 찾기 위한 기록법은 내가 현재 바라는 것을 적고 가면 판단,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진 그런 내가 애쓰고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내가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생활함으로써, 사회인으로서 나의 다양한 페르소나를 그곳에서 나의 비전을 떠올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버릴 것인지, 무엇을 병행할 것인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명확하게 써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무의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부분 경험으로 주입되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권리는 나에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빅터 프랭클의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내가 선택할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차별적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경험을 긍정적인 것으로 선택해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스마트 법칙으로 나의 기록한 것을 경험으로 또는 성과로 내어라고 했는데 스마트 법칙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S, 구체적.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를 써서 또 이루어냅니다. 저 같으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독서 모임을 주 1회 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또 측정 가능한 수치화를 해야 됩니다. 주 1회 한다는 것이나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독서 모임 한다는 것이나 매주 월요일 새벽에 독서 모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달성 가능한 것은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 블로그 정리, PPT 만들기, 유튜브 찍기, 인스타 올리기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실행해 나갑니다. 또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너무 이상적이면 따라가기 힘들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현실에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마감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독서 모임, 글쓰기 강의를 양적으로 많이 한다. 음, 올해 12월 말까지 이 독서 모임을 한 개 시작하고 글쓰기를 책 한 권 초고로 쓴다라든지 이렇게 마감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읽은 책마다 그 주 일요일까지 유튜브에 올리기 이것도 마감 기한이죠. 이렇게 기록의 목적은 나 자신의 욕망을 찾아 비전을 찾는 것이고 이 나의 욕망을 타인과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깨달음을 타인과 나누어서 공동체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맥락과 키워드를 통해서 이 저자께서는 맥락과 키워드를 통해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쓰기만 하는 것은 베껴 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문학 강의는 맥락과 키워드에 나의 생각을 넣어서 적고 전공이나 사실적인 거나 방법적인 것은 자세히 기록하라고 합니다. 자기화되지 않은 지식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짜집기와 요약의 차이는 정말 뺏겨쓰기와 키워드 중심으로 나의 생각을 적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분은 핵심만 남기고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예를 들어 키워드를 2개만 뽑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10개 뽑기는 어렵기 때문에 2개 또는 3개 정도 뽑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그분의 강의한 것을 맥락을 잡아 글을 적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챕터를 요약할 때 A4 용지 반쪽 10분 이내를 넘기지 않게 그렇게 요약하는 것을 연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맥락이 잡히고 책 한 권에 A4 용지 3장 이내로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합니다. 자기화되지 않은 지식은 결코 오랜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책이나 논문을 읽고 먼저 이해하고 자기화하여 키워드를 메모해서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메모한 것을 토대로 나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궁금증을 이어나가며 키워드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키워드를 요약한 것을 이제 확장을 해야 합니다. 기록을 활용한 글쓰기가 있는데요. 먼저 누적하고 분류하고 연결하여서 드러내라고 합니다. 내면의 생각이나 느낌, 일상 지식을 어, 기록하고 또 글을 잘 쓰기 위한 출발점은 생각, 느낌, 지혜와 지식을 계속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적해 나갑니다. 이 저자는 하루에 노트 4쪽 이상을 메모한다고 하는데 저는 4쪽까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분류하고 연결하라. 일상의 관계, 사회, 정치, 역사, 새로운 연결과 창조를 해야 합니다. 또 드러내라고 합니다. 기록한 것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 분류, 서자가 만들어지도록 얼개를 준비하여 메모한 것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약, 분류, 확장이 중요합니다. 네, 이분은 일상을 기록하며 일상생활에서 공부한 것, 대화한 것, 생각을 기록하고 일상과 지식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1단계 기록을 하면 그것이 공부와 대화, 생각은 지식이 되고 일상은 마인드가 되고 일상에서 느낀 것, 기록한 것은 마인드가 되고 일은 나의 역량이 되는 것이죠. 공부는 세상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수용하고 직관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공부한 것을 계속 인식하고 수용하여 기록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식으로 닿게 해서 지혜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또 어려운 책을 읽는 방법은 천천히 읽으라고 합니다. 제가 1000쪽에 가까운 책 어 역사적인 책이 있는데 그것을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인데 어 너무 길어서 제가 한 3분의 1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포기했는데 이분이 말한 것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읽고 300쪽 짜리라도 하루에 10쪽씩 읽으면 한 달이면 완독한다고 하니 저도 욕심을 내지 말고 하루에 10쪽 또는 20쪽으로 그 큰 책을 읽어 나가면서 완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1회 독 후 한 번 더 보라고 합니다. 처음보다 시간이 덜 걸리고 기록,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저자와 나의 내면이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깨달음과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내면의 잠재성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공부한 것을 지식으로 전환시켜서 이것을 나의 지혜로 연결해서 사람들에게 베풀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겠지요. 자, 그다음 대화한 것을 또 기록하라고 합니다. 대화 속에 넘치는 지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17, 18세기 유럽에는 살롱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그 살롱에서 예술가가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 영감으로 떠오른 것, 또 지식적인 면을 대화하면서 성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대화를 또 소크라테스도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철학을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대화는 서로의 말을 주고받아서 제3의 무언가를 생성합니다. 집단 지성이 그것에 해당되겠지요. 이렇게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한 후에 내 말을 얻고 다시 상대방의 말을 얻는 과정입니다. 대화 속에 새로운 결과가 얻어집니다. 대화할 때 내용의 중요도가 20%라면 감정의 중요도는 80%라고 합니다. 그러니 대화 중에 대화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나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표출하려는 욕망을 통제하고 상대방의 말, 표정, 몸짓, 느낌 등을 이해하면서 내가 대화하려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대화 중을 반복하면서 공감과 배려를 하면서 어,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겠지요. 그다음 생각. 생각은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터뜨려라고 합니다. 기록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사전 예열 작업입니다. 아이디어 뱅크로서
기록하는 행위와 기록을 종합해서 연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뱅크를 만드는 방법은 무의식에 새기고 몰입하고, 진정한 몰입은 한 가지 생각을 오랜 시간에 이어서 하는 자연스럽고 리드미컬한 상태라고 합니다. 나의 경우는 비전을 매일 생각하고 그려보고 무엇을 하든지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걷고 있는 그런 것을 아이디어 뱅크에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상을 적는 것은 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음 일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광의의 지식 기록은 공부, 대화, 생각이라면, 일상은 어 작은 협소적인 지식 기록이겠지요. 일상 기록은 일상을 정돈하고 삶을 체계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을 기록하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감이란 단어가 여기 적혀 있었는데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코칭을 배울 때도 배웠는데요.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나를 들여다보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슨 잘못된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나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내려다보는 것이죠. 멀리서 내려다보는 내가, 나의 내면 아이가 나의 삶을 어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고, 또 장면 기록을 하면서 나다움을 찾아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아침에는 꿈을 적고 밤에는 과거를 적어라 라고 합니다. 미래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침에 그 미래의 꿈을 적어가고, 또 밤에는 내가 오늘 하루 지나온 것, 또 내가 내 삶을 피드백해 가면서 좀 더 정돈해 나가고 고쳐 나가야겠지요. 기록은 과거의 반성, 현재의 발전, 미래를 향한 다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이야기를 기록하면 에피소드가 많아지고 콘텐츠가 풍부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작은 이야기, 감각을 기록함으로써 그런 여러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어서 기록하여 글로도 적을 수 있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낼 수도 있습니다. 일, 어,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을 기록하여서 나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유능해지고 싶다면 일을 기록하라. 일을 기록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의를 한다면 회의의 맥락을 기록하고, 거기에 요약과 분류를 하여서 좀 더 좋은 콘텐츠로, 좀 더 좋은 어, 결과로 만들어내야겠지요. 이렇게 이분은 공부, 대화, 생각, 일상, 일로서 기록을 해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잠재력을 키우고 또 실행력을 더하여서 결국은 지혜롭고 성장하는 인간으로 되기 위한 그런 일상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유능해지고 싶다면 기록하라. 한 달을 관리하면 1년이 달라지고, 또 평생, 연간, 월간, 주간, 일간 다이어리로 인생을 기록하면 인생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기 적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40대 말 50대이기 때문에, 50살이기 때문에 40대부터 2년 전, 1년 전부터 기록하였는데요. 사실 2년 전부터 했지만 작년에 다시 또 기록해 보았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이렇게 제가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여서 어쩌면 더 길게 살 수 있지만, 그때까지 나의 인생을 기록해 가면서 일, 직업적인 면, 자기계발, 가정, 재정, 그리고 신체 건강, 그리고 신앙과 사회봉사 방면으로 기록해 나가면서 나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정말 내가 90세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삶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나의 키워드는 용기인데, 올해의 것을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서 기록하고 또 글로도 적어서 제가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계획, 연간 계획을 적었고, 그다음에 연간 계획, 주간 계획으로, 월간 계획, 주간 계획으로 나누어져서 또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표를 이런 기록을 함으로써 점점 더 매일매일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기록은 과거의 반성, 현재의 발견, 미래를 향한 다짐입니다. 기록을 통해서 우리 모두 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